추세선을 그어서 쭉 보시고 매수 받을 때 하단을 꼭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단을 보고 매수 대응하시면 되고, 추세가 빠졌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62평선 위에 있고 120평선 그 밑에 있습니다. 결국은 62평선하고 120평선이 끄떡 없으면 상방입니다. 그러면 다시 추세 만들 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선물 매매 기법의 최강자 허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지와 저항, 추세, 거기에서 추세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자, 상승 파동의 조건이 뭐죠?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락 파동은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파동은 하단에다가 지지선, 추세선을 긋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 파동은 고점에다가 추세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추세선을 닿을 때마다 매도를 치고, 여기서는 추세선을 닿을 때마다 매수를 받겠죠? 이런 관점 알아두시고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차트에서 우리 이평선 함께 넣어봤습니다. 이평선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중장기 추세선 62평선과 122평선을 지지받고 올라가고 62평선과 122평선을 지지받고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고 우리들이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쁜 차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캔들만 나와 있는데요. 이평선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지받는 구간을 찾았다면 이렇게 해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는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못 받았다 그러면 추세선을 연장합니다. 연장하면 이쯤에서는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와 저항, 이 지지 저항선이 뚫릴지 안 뚫릴지는 하단에 있는 보조지표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당연히 안 뚫리겠죠. MACD가 꺾였고 ADX도 꺾였습니다. 올라가는 게 꺾인 거죠. 그러면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지받을 때 우리는 이쯤에서 아니면 또 이쯤에서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차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차트에서 이평선을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던 내용은 좀 다릅니다. 62평선, 120평선 지지는 맞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꺾어지죠? 꺾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62평선, 120평선이 되진 않는다. 그 말은 곧 이평선이 지지저항 역할을 하지만 이평선을 맹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추세라는 건 이렇게 해서 선과 선을 긋는 거고 이평선이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MACD, ADX도 함께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지지받을 때 올라갈 때 이쯤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겠죠. 보시면 정배열 빨간 벨이 나왔고 그리고 ADX도 꺾어서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빨간색이랑 같이 올라가니까 매수가 시작된 겁니다. 난 좀 미심쩍어 더 빠질 것 같아. 그러시면 지지받고 올라올 때 이쯤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도를 칠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상승파동이죠. 상승파동은 어떻게 할 수 있죠? 62평선 녹색선과 파란색 120평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상승파동입니다. 상승파동에서는 매수만 주로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한 번씩 급락이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하단에 있는 보조지표와 이 추세선을 활용해서 쭉 그어보시고 매수를 받으면 40틱이든 80틱이든 100틱 이상이든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의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난이도를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항생 차트고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정도 지지되면 지지선 그을 수 있다 그랬죠? 상승 파동이니까 저점에서 그으면 됩니다. 그럼 적어도 이 정도 아니면 내려왔다 올라갈 때 이 정도에서 따라탈 수 있겠죠? 어떻게 따라탈 수 있냐? 하단을 보시라 그랬죠? 하단을 보시면 ADX도 올라가고 MACD도 점점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줄 사이의 간격을요. 그러면 들어가야죠. 이 정도쯤엔 들어가야 됩니다. 못 들어갔다. 쭉 거보니까 이쯤에서 만나네? 그럼 하나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한 50틱 정도 올라가는데요. 중요한 건 또 내려오니까 또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꺾였습니다. 근데 왜 빠졌죠?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단을 보시라 그랬죠. 하단을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MACD가 역별이 됐고 하방이죠. 그리고 ADX 수치가 증가는 하는데 파란색하고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지지저항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추세선 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받고 또 여기 직전 저점이니까 여기서 또 매수받고 직전 저점이니까 또 여기서 매수받고 하다가 박살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단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습관적으로 매수받을 때 하단을 보시고 또 여기서 매수받을 때 하단을 보시고 또 여기서 매수받으려고 할 때 하단을 못 봤다 하더라도 딱 봤는데 뚫렸어요 좀. 그러면 적어도 이쯤에선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지지저항선이 깨졌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DX, MACD 조합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로스컷은 안 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 수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 나스닥 차트입니다. 아주 쉽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수를 계속 받을 수 있죠? 하단을 보더라도 왔다 갔다 MACD 옆으로 누웠고 ADX도 옆으로 누웠죠? 비추세 구간입니다. 비추세 구간은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겁니다. 횡보 또는 가던 대로 가는 거고, 고맙게도 여기서 ADX가 올라가면서 추세도 살짝 나아졌죠? 그리고 또 여기서 받으려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뚫릴 수도 있겠네. ADX가 올라가고 MACD도 역배열 들어가니까 당연히 뚫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모르고 받았네? 그럼 나와야죠. 나왔다가 다시 올라오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쯤에서 아니면 이쯤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째 튕길 때 밑에 보시라 그랬죠? 밑에 보면 ADX가 꺾어졌네? 내려가면 조정, 횡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추세가 나오는 건데 올라가진 않고 횡보죠? 그러면 박스 또는 가던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으면 계속 만나죠? 이쯤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세가 1차로 붕괴되고 다시 추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평선을 넣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방금 전 차트에서 이평선을 추가해 봤습니다. 녹색 선 62평선과 파란색 선 122평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정배열로 있으면 상방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으면요 하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수 위주로 받으면 되는 거고, 추세선을 그어서 쭉 보시고 매수 받을 때 하단을 꼭 보시라 그랬습니다. 하단을 보고 매수 대응하시면 되고, 추세가 빠졌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62평선 위에 있고 120평선 그 밑에 있습니다. 52평선 검색이고 주황색이 22평선인데요. 이런 잔챙이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결국은 62평선하고 120평선이 끄떡 없으면 상방입니다. 그러면 다시 추세 만들 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보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